오늘은 건설 관련주 중심으로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B컷 금리 인하로 인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연준에서 두세 번의 추가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로 인한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 건설, 금융, 게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 섹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건설 관련주들 중에서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실물 경제에서 내년 상반기쯤에 다시 건설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선반영이기에 벌써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건설주들이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일봉입니다. 이 기업에 관해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분석한 호재와 악재를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재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기업 이미지 추락. 사고 직후 브랜드 평판 21위로 급락하였고 2년 만에 7위 정도를 회복 중. 광주 사고 이후 전국적인 기피 현상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급감.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이제 호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롯데캐슬이 건설 브랜드 평판 상위권 유지.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주가는 반등을 시작함. HDC와 GS의 경우 건설 부문에서 주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주가 반등이 비교적 빠른 편. HDC는 동종업종 다른 기업들에 비해 PF 보증 잔액은 낮은 편. 부채 비율이 양호하고 내년부터 광운대 역세권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이상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월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월봉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마지노선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지지선이든 그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항시 좋은 타점이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DM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DMI에서 두 선의 이격이 한껏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월봉에서는 이 지표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이 너무도 좋습니다. 상승 각도가 좋고 짧은 조정 후에 반등하는 모습도 흐름이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난달에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고 이번 달에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도지 캔들은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한 달 동안의 하락 추세가 멈추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월봉은 캔들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를 가집니다. 월봉상에서 타점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전고 돌파 자리가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선이 저항 라인이었다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빨간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동시에 구름대의 지지를 받으며 121선 근처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구름대도 지지대이고 121선도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지지라인이 밑에서 버티고 반등을 하기에 아주 든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의 5일 이동평균선을 첨가를 했습니다. 캔들들을 바짝 따라가는 검은 선이 5일선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단기 트레이더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평선입니다.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면 단기 하락 추세를 극복했기에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캔들이 5일선 위로 올라탄 것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따져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엘리어트 3파가 보입니다. 이 3파 상승을 크게 보면 엘리어트 1파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인 엘리어트 3파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큰 범위에서 엘리어트 1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큰 1파가 끝나고 상승 2파가 시작된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월봉입니다. 이 기업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은 다양합니다. 화학원료 수입 수출 판매, 철강 제품 수입 수출 판매, 석유,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입 수출 판매, 전자, 반도체, 섬유 소재 수입 수출 판매 등 종합상사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로서 주택, 상가, 공공건축물 건설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토목인프라 건설이 아주 큰 사업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패션 사업 및 호텔과 리조트 운영 등의 사업 영역을 확보한 한마디로 종합상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건설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 건설 부문에서 실적 개선이 뚜렷해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단계별 마지노선이 3개 정도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최초로 형성된 마지노선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형성된 마지노선입니다. DMI에서 아주 좋은 타점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두 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형성된 마지노선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3달 동안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달에도 음봉이 떴지만 도지형 캔들이 형성되면서 아랫꼬리로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상승 반전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이번 달 캔들이 완성된 후에 타점을 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지 캔들이 유지된다면 좋은 상승 반전의 신호가 될 것이고 영망치형 캔들이 뜬다면 다음 달 초 상황을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망치형 캔들, 즉 연어 캔들이 뜬다면 좋은 상승 반전의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월봉에서 확인했던 최근 형성된 마지노선을 일봉에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서도 크게 조정이 나왔지만 이 선을 깨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 근처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마지노선 매매법이라 했습니다. 최근에도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이 라인 근처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5일선을 타지는 못했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면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GS건설 월봉입니다. GS그룹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LG에서 분사한 그룹으로 이 기업의 역사에 대해서는 나무위키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GS건설은 작년에 실적이 무지 안 좋았다가 올해 완전 턴어라운드 한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고 있으니 우리나라 건설업의 경기 사이클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의 12년 동안 장기 침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중간에 살짝 반등을 했지만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를 줄여서 마지노선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 초에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고 횡보를 하다가 3개월 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한 것이 보입니다. DM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3개월 전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이격이 한껏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RSI에서는 아직 중심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MACD에서는 골든크로스가 살짝 일어났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는 하늘색 웅덩이를 벗어나 아주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지표들은 좋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달에 조정을 받고 이번 달에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월봉에서는 단봉, 즉 캔들 하나가 하락 추세와 반등의 자리를 표현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에 도지 캔들이 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달에 하락 추세가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하락 추세가 멈추고 상승 반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월봉상 타점이 나온 상태입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이번 달 캔들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세 변곡점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입니다. 241선이 수평으로 전환이 되고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볼벤 상단선을 돌파하고 나서 쭉쭉 치고 가다가 중간에 큰 조정이 한번 나오고 급반등을 했습니다. 낙주 매매 기신은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을 것입니다.
과대 낙폭 이후 캔들들이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 것이 보입니다. 이후 급반등을 하며 쭉쭉 치고 가다가 고점에서 큰 언니 캔들 출현 이후 쭉 밀린 상태입니다. 대세 변곡점 이후 상승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앞서 본 HDC 현대산업개발 차트와 동일한 흐름입니다. 단기적인 엘리어트 3파가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인 엘리어트 3파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이 전체를 엘리어트 1파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1파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엘리어트 1파가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가 엘리어트 2파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구름대를 터치하고 캔들이 5일선 위로 안착한 것이 보입니다. 지지라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한 지지라인에서 구름대 지지를 받고 안정적으로 상승을 시작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동국제강 월봉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중화공업 분야의 본격적인 산업 발전이 시작되던 시기에 창업을 해서 제강, 제련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3년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CM으로 인적 분할을 했으며 동국제강은 봉형강, 후판, 각종 원형 철근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건설 섹터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의 골조 공사에 들어가는 H빔 같은 형강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후판은 조선 해양 플랜트 등에 주로 쓰입니다. 후판 생산은 사업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마진이 좋은 사업입니다. 철강 생산은 제강 규모가 중요한데 생산 능력이 무려 360만 톤으로 상당한 생산 캐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중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중국산 전기차, 철강 알루미늄 등의 부분의 관세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이 예상되므로 그 기대감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최근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호재와 더불어 건설 경기 부양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마지노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아무리 내려와도 이 선 아래로 빠지지는 않은 것이 보입니다. 이 라인을 터치하고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이번 달에는 상승세가 둔화가 되었지만 아직 보름이나 남아있기에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도 보고 가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니 상승 흐름이 너무너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길면 길수록 상승할 때 힘이 좋다고 했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도 보입니다. RSI에서는 아직 중심선을 통과를 못했지만 스토캐스틱 슬로우, OBV, 그리고 DMI에서 모두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봉 매매법으로 매수 적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쌍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선 안착 이후 캔들들의 상승 흐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준선을 돌파하고 테마선을 돌파했으나 121선 돌파에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이제 이평선들의 각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241선이 거의 수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21선은 아직 하락 추세입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면서 241선과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이 대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테마선도 아직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세 변곡점이 나오려면 많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캔들들의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급등 이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캔들들과 기준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조정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나오는 자리를 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올라간 자리를 노려도 됩니다. 혹은 도지 캔들이 뜨면 팔고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간 자리라고 생각하고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캔들이 0.236 라인과 0.382 라인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0.236 라인이 깨어졌기에 0.382 라인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0.382 라인이 깨어진다면 0.5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노려야 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루페인트 월봉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체크를 못하겠지만 건축 자재 기업으로 한일시멘트와 KCC도 꼭 차트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루페인트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는 입 아프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동사는 지난해 2차전지 소재기업인 대주전자재료와 함께 2차전지, 전극용 바인더,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며 2차전지 소재 산업 부문에 새로 진출한 바도 있습니다. 동사가 개발한 신제품은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여주는 기능성 제품으로 2차전지, 셀과 모듈에 적용되는 접착제 바인더 마감재 몰딩, 난연 우레탄 폼 등이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서도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마지노선이 3개 정도 보입니다.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우수한 기업일수록 이렇게 마지노선이 단계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점을 높이며 기업 가치가 성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 성장의 과정입니다. 최근에 형성된 마지노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라인에서 반등하며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8개월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간 것이 보입니다. 건설 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하락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에 양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직 20일 이동평균선, 즉 20개월 이동평균선에는 안착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8월과 9월에 연어 캔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강력한 반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월봉은 봉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집니다. 연어 캔들 2개가 등장하고 이번 달에 하락 추세 끝에서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승 반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따지면 바닥권에서 1차 파동이 끝나고 2차 파동이 시작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가 전환된 것은 확실합니다. 만일 이 추세선을 타고 캔들이 흘러내렸다면 3중 바닥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3중 바닥 없이 쌍바닥 이후 상승하는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선 위로 확실하게 캔들이 안착을 한 상황입니다. RSI에서는 중심선을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MACD에서도 골든 크로스 이후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틀림없는 최초 상승 자리입니다. 대세 변곡점이 나오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합니다. 테마선을 돌파해야 하고 121선과 241선을 돌파를 해야 합니다. 구름 대돌파도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최초 상승이 시작이 되었기에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할 것입니다. 5일선 매매법으로 지금 타점을 잡고 5일선이 깨어질 때 매도하면서 단기 스윙 매매를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단주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즘 1:1 코칭을 열심히 하는 관계로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쪼개어 최대한 많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